미국에서 한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높은 가운데 이 중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연 발효식품인 김치가 인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mportantly, what I also love about it is it's healthy for you. It's good for you. And as we were discussing earlier, it can last a long time. In some cases, it gets better with time. It ferments. And there's also different varieties. So I know, for instance, in Korea, depending on where you are, you can get different varieties of kimchi, many hundreds, in fact. 현지인들은 한식당에서 김치를 곁들여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김치를 샐러드로 구분해서 김치만 먹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를 구입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김치를 직접 담그기 위해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김치의 미주 지역 수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김치의 미주지역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3% 증가한 1,43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를 포함한 한국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량은 10년 전인 2012년에는 6억 6,400만 달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억 5,500만 달러로 250%나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는 현지 한인 기관, 단체들이 다양한 김치 관련 행사를 통해 김치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것도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지역 한식 요리사도 SNS를 통해 김치 및 한식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기 쇼트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2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한식 요리사가 올린 김치 담그는 법 영상은 조회수 150만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김치 관련 음식인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 영상도 큰 인기입니다. 이처럼 미주 지역에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워싱턴 DC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해서 기념키로 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등도 김치의 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5일에는 필라델피아 시청 앞 러브파크에서 펜실베니아 주 공식 행사로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대적인 김치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학자금 부채 탕감에 관한 발표로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펠 그랜트를 수여하고 교육부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2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펠 그랜트가 없는 사람들은 미결제 잔액에서 10,000달러를 구제받게 됩니다. 또한 2020년 3월에 시작된 팬데믹 동결 기간 동안 부채를 상환한 차용자는 실제로 환불을 받은 다음 탕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방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2020년 3월 13일 이후 자발적으로 지불한 차용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최대 부채 탕감 금액 즉 모든 차용자의 경우 10,000달러,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용자들은 별도로 탕감 신청을 하지 않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연방학자금 대출은 총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대략 4,500만 명의 차용인이 연방학자금 대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인의 평균 학자금 대출 부채는 36,200달러입니다. 많은 부채로 인해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매달 지불액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약 204만 200명의 학자금 대출 부채가 남아있으며 그중 7.1%가 상환 기한이 최소 90일 이상 남았으며 이것은 전국적으로는 7.5%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35,400달러의 펜실베니아 차용인의 평균 미결제 잔액은 전국 평균과 일치하며 주중에서 23번째로 높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가져온 것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입니다. 선거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레이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20일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에서는 선거일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유권자를 교육하기 위한 클리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약 7주 후 유권자들은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권자 등록 문제로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투표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후보 닥터 오즈는 켄싱턴에서 가족들과 함께 총기 폭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며 유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오즈의 상대편 주자인 민주당 후보 존 패터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뜨거운 주제로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지사를 뽑는 투표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시 사피로와 공화당 버그 마스트리아노가 펜실베니아에서 맞붙은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리힐 지역 등 뉴저지 주민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앵커 프로퍼티 텍스 프로그램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위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는 앵커 프로그램은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도 수혜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연소득에 따라 2023년부터 일정 액수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연간 1,500달러의 세금 환급이 제공됩니다. 또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주택 소유주는 연간 1,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연간 450달러가 지급됩니다. 주정부는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 116만 명 이상, 세입자 9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혜택을 누리려면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2019년 10월 1일 기준 주거주자가 뉴저지이고 주정부에 소득세 신고 등을 했어야 합니다. 수혜 대상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재산세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어서 꼭 앵커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정부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환급금은 내년 5월까지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